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특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순천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청춘창고에서 성탄절을 주제로 한 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창고 내 음식점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옐로우 마켓을 열어 이색 제품 판매와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 약속들 많으시죠? 이맘때가 되면 해상이나 육상 모두 음주 단속도 더 철저해지고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법규도 강화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연말 교통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항하는 어선을 발견한 해경 경비정이 사이렌을 울립니다. 잠시 검문검색 실시하겠습니다. 검문검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에 올라탄 해경은 음주 측정을 하고 네, 패스입니다. 승선 정원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핍니다. 승객들 잠깐으로 벗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운항할 때는 필히 착용을 시켜주시고. 연말을 맞아 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목포와 여수. 다행인 건 지난 2011년부터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불시 단속도 늘어나 음주운항 발생 건수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음주운항뿐 아니라 음주운전 역시 예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800여 명. 한 해 평균 700여 명으로 여전히 많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면 배째라는 식으로 하고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음주 단속에 동감하면서 많이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음주운항과 음주운전으로 1,17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할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을 추천했지만 특정 의원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웅천투기에 포함된 일부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웅천투기를 포함해 모두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은 모두 8명입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위협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순천의 한 숙박업소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인 피해자에게 강목을 들고 찾아가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는 벌써 혼탁 과열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가 누군지 모를 만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합장 위주 또 후보 예정자 위주로 해가지고 선거 홍보 결의대회 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와 해양수산부 등은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른 뒤 같은 해 7월에 이미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신설,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예비 후보자 제도 신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위 확대 등이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법률에 따라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법률 보완 없이 선거가 2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 과열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반대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지지하는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등 갖가지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8건의 기부 행위와 문자메시지 1건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 각 1건, 경고 3건 등 5건을 조치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포장하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고흥군이 잘 사는 고흥 만들기를 위해 군민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농림수산업에 편중되거나 품목 중심의 단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1차 산업 위주인 지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서 2, 3차 산업까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소득 향상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2016년 기준 2,020만 원인 군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2022년까지 3천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63%, 전남도 평균의 5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비율이 70%를 넘는 전남도 의회가 조례발의 건수 등에서 역대 의회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제19 감싸기와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의 논란 등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11대 전남도 의회 개원 6개월 성과와 과제를 신광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전체 58석 가운데 민주당 54석, 초선 의원 41명. 지난 7월 개원한 11대 전남도의회 구성입니다. 사상 최대의 물갈이, 초선 의원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한 도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8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처리했습니다. 이 중 초선 의원 발의 건수는 56건에 달했고 전체 의안 처리 건수도 10대 의회보다 27%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복 지원 조례로 전남 22개 시군의 무상교육 확대와 지자체 간 교육복지 차별을 완화한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례발이든지 연구활동이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아마 어떤 의회보다도 또 어느 우리 9대 10대 때보다도 오히려 더 활발한. 그러나 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를 18% 이상 인상 요구하는 등 일부 구태가 성과를 뒤엎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총액 기준 2.3%로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샀습니다. 의원 자질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막말 파문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에서도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도의회는 공개 사과와 상임위 이동을 의결해 제19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대치도 높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색이지만 70%의 초선 의원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전남도 의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 내년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계획한 800여 면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마무리합니다. 광양시는 주민 편의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민선 6기에 공영주차장 2,401면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80억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85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난 광양읍 등 도심지 주차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도 484건의 농산어촌 개발 사업비로 1,560억 원을 확보했고 최근 추가 공모 사업에 20개 지구 105억 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올해 1,519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했다며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에 784억 원과 마을 만들기 사업 365억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186억 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내년 2월 공모 예정인 사업은 물론 2020년 공모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군과 농어촌공사, 농산촌 개발 전문가 등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8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관내 지자체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 수요 관리, 대중교통 정책 등을 인정받아 여수시와 순천시가 최우수 기관에, 광양시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행평가와 정책평가를 합산해 우수 지자체가 선정됩니다. 광양시가 올 겨울 전지훈련팀 방문에 앞서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높은 일조량과 겨울철 온화한 기온,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해마다 180여 개 팀 7만여 명이 찾는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올해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광양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정비합니다. 하루 앞둔 오늘 다시 강추위가 밀려왔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현재 강원도 철원, 김하읍의 수온주가 영하 14.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파주는 영하 11.1도, 서울은 영하 5.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서울의 경우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오늘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지금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영동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4도, 전주 영하 2.1도, 창원은 영하 0.4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최고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